어제도 숙소가 시설이 좋고 청결해서 편안하게 잘 잤다. 하루 종일 비를 맞은 옷은 아침에 보니 다 말랐는데 신발은 깔창까지 빼놓았지만 여전히 물기가 남아있다. 오늘은 7시 30분에 전주에 숙소를 나섰다. 이틀간이나 비가 온 뒤라서 하늘은 파랗고 공기도 맑아 기분이 상쾌하다. 길을 건너는데 신호등에 의자가 부착되어 있는 게 보인다. 아마도 노약자들이 신호를 기다릴 때 앉아서 쉬도록 배려한 것 같은데 매우 잘한 시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여름 도보 여행하면서 보니 웬만한 도시 지역에는 대부분 신호등 주변에 파라솔을 설치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했는데 나도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했다. 파라솔의 형태와 색상이 거의 동일한 것을 보면 어느 지자체가 최초로 설치한 것을 서로 벤치마킹해서 확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걷고 있는데 갑자기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떨어진 은행을 청소하기 위해 모아두었는데 차들이 밟고 지나가 으깨져 있다. 은행나무는 평상시에는 좋지만 가을만 되면 떨어진 은행에서 풍기는 악취 공해가 만만치 않으니 가로수를 심을 때 나무를 잘 선택해야 할 것 같다. 나는 개인이나 사회나 잘한 것은 상대를 따지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서로 배워 받아들이는 자세야말로 세상을 더욱 살기 좋게 만드는 지름길인 것 같다고 생각했다. 걷다 보니 만경강이 눈에 들어온다. 어제 완주에서 올 때도 만경 강변은 지났지만 쏟아지는 비를 피하는 데 신경 쓰느라 몰랐었는데 오늘 다시 보니 지난 추억이 새롭다. 나는 5년 전 직장 관계로 완주군 이서면에서 1년간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걷기 좋아하는 나는 만경 강변을 자주 걸었다. 가을에 기다랗게 자란 억새들이 인상적이었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아름답다. 가끔 전주 시내로 나가 비빔밥도 먹고 삼청동 막걸리집 그리고 가게에서 직접 맥주를 사서 먹는 가맥집도 가곤 했었다. 어느 날에는 저녁 식사 후 바람도 씌울 겸 만경강 지류인 하천변을 걷다가 길을 잃고 헤맸었다. 알고 보니 내가 원하는 곳 반대쪽인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있었고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숙소로 돌아왔는데 그날 걸은 거리가 낮에 걸은 30km에 밤에 걸은 32km를 합해 총 62km나 되었다. 나는 그때까지 군대에서 훈련할 때 빼고는 하루에 40km 이상은 걸은 적이 없었는데 그날 사건 이후로 하루에 50km 이상을 걷는다 해도 별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완죽은 이 서면에 있는 홍지팥집 전래마을인 앵곡마을을 가끔 걸으면서 알게 된 엽기적인 진실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원님이 팥쥐를 죽여 계모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팥쥐가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열형을 당한 후 젓갈로 담가져 계모에게 보내줬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일 뿐 실제로 사용되는 이야기에는 동심에 상처 주지 않기 위해 각색되었다고 한다. 처음 누군가가 각색을 시도해서 다른 이들도 따라 했을 것 같은데 나는 처음 시도한 사람이 참 지혜로웠다고 생각했다. 익산시청을 거쳐 숙소 앞에 도착하니 오후 2시도 넘었다. 익산까지는 지도 앱에서 안내하는 길을 무시하고 내가 좋아하는 시골길을 택해 우회해서 가다 보니 예정 거리인 29km를 넘어 38km가 되었다. 나는 인근 식당으로 가서 백반을 주문해 반찬까지 남김없이 먹어치운 후 숙소로 갔다.